80세에도 여전히 이 5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5%에 불과합니다. 이 5가지가 건강과 독립성을 예측하는 놀라운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상상해보세요.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삶의 활력이 넘치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또렷한 정신으로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그저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안타깝게도 80세가 넘어서도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노인분들은 단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며 매일의 삶에서 기쁨을 잃어가는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아주 작은 능력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께 80세 이후에도 그 활기찬 5% 안에 들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5가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정말 중요한 능력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게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왜 그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바로 이 능력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이 능력들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력, 마음의 힘,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성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능력들이죠.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를 소중한 통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80세에도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5%의 어르신들이 지닌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입니다. 특히 손을 짚지 않고 의자에서 10번이나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해요. 어쩌면 이게 대수야. 갱야마이지라멘 더머시 우스메. 사실 이 작은 동작 하나에 우리의 미래 건강과 독립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고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약속 장소로 가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없이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좌식 생활이 여전히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계단이나 비탈진 곳을 오르내릴 일이 잦죠. 의자에서 손쉽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주고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낙상한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쌀을 하기 위해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 외출하기 위해 신발을 신는 순간까지 모두 하체 근력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계속 사용하면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다시 키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의자에서 손 짚지 않고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력을 놀랍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앉는 연습을 반복하는 거예요. 10번이 힘들다면 5번부터 시작하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늘려가세요. 발뒤꿈치를 들고 버티는 운동이나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도 좋습니다. 공주여,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몇 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씩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모르면 우리 동네 박할머니는 80이 넘었는데도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 가볍게 걷고 집에서 의자 스쿼트를 틈틈이 하신대요. 그래서인지 늘 허리가 꼿꼿하고 걷는 발걸음이 정말 가볍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활기차 보일 때도 많아요. 하체 근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능력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80세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5566시 어르신들이 가진 두 번째 능력은 바로 인지적 민첩성입니다. 즉,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며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능력이죠. 우리는 뇌를 근육처럼 끊임없이 사용하고 단련해야 합니다.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80세가 되어서도 치매 없이 기억력을 유지하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독립적인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우는 것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의 단어 몇 개를 외우거나 처음 접하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 혹은 어려운 퍼즐이나 수도쿠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외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뇌를 많이 쓰게 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껴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서당에 가서 천자문을 배우셨던 것처럼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접할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면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더 깊이 사고하고 연결하며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간단한 뜨개질을 가르쳐 주거나 젊은 세대에게 옛날 이야기나 삶의 지혜를 들려주는 것도 훌륭한 뇌 활동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든이 넘으셔서도 컴퓨터를 배우고 여든이 넘으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눈빛이 살아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세상이 여전히 배울 것 투성이인 재미있는 놀이터와 같죠. 인지적 민첩성은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삶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동성을 의미합니다. 계산 뇌를 쉬게 하지 말고 매일 작은 호기심과 함께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찾아보세요. 뇌는 평생 학습하는 기관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우리 몸과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가 우리 몸과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80세에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5%의 어르신들이 가진 세 번째 능력은 바로 손의 섬세함과 악력입니다. 손은 우리 뇌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작은 단추를 끼우 젓가락으로 콩을 짚고 뚜껑이 꽉 잠긴 병을 여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상 동작들이 손의 섬세함과 악력을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동작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스스로 옷을 입고 벗고 밥을 차려 먹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손의 기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젓가락은 필수품이죠. 젓가락질을 능숙하게 하는 것도 손의 섬세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들어 손이 뻣뻣해지거나 힘이 없어지면 바문이어서 젓가락질이 힘들어지고 심지어 좋아하는 김치를 잘라서 먹는 것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쌓여 독립적인 식사가 어려워지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뜨개질, 종이접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손을 사용하는 취미 활동은 손의 기능뿐만 아니라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였죠. 어릴 때부터 꼼꼼한 손놀림으로 소문난 우리 옆집 이웃 할아버지는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작은 한지 공예품을 만드십니다. 그 섬세한 손놀림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와요. 손을 계속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의 악력을 기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악력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가 없다면 부드러운 공이나 수건을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연습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를 꽉 쥐고 그릇을 닦거나 빨래를 개거나 콩나물 다듬기, 마늘 까기 등 손가락을 섬세하게 사용하는 활동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굳이 거창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이 손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훌륭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김장철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훌륭한 손 운동이 될 수 있겠죠. 손은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자 뇌와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손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네 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볼까요? 80세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5%의 어르신들이 지닌 네 번째 능력은 바로 심폐지구력입니다. 30분 동안 숨이 차지 않으면서 활기차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튼튼해야 멀리 갈 수 있고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듯이 심폐 기능이 좋아야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30분 정도를 브리스클리, 즉 활기차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심혈관 건강이 좋고 건강한 몸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거나 등산을 가시거나 시장에 가실 때도 이 심폐지구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걷다가 쉽게 지치거나 숨이 가빠진다면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심장과 폐의 기능을 강화하며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 전환에도 효과적이죠. 걷는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공간이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분, 15분 정도로 짧게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나가고 이어 속도도 조금씩 높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 동네 이웃분 중 한 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 앞 공원을 한 바퀴씩 꾸준히 돌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활기찬 발걸음으로 걷고 계십니다. 심지어 동네 마트에 걸어서 장을 보러 가시는 것도 거뜬하시고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고 활력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매일을 선사하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5번째 능력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능력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중요한 능력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5%의 어르신들이 지닌 마지막 강공임이 나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5번째 능력은 바로 정서적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연결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변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빠르는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이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주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능력은 우리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외로움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지내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신체 건강도 빠르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과 품앗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분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를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강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개모임이나 동네 사람방 같은 모임이 활발했죠. 이런 모임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가 되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여 몰입할 대상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텃밭을 가꾸는 등 자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단순히 연락만 하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시고 경로당에서 총무를 맡아 봉사하시거나 틈틈이 손주들을 돌봐주시며 활력을 얻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탄탄하게 지키고 계시죠. 80세에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이 5가지 능력, 즉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 인지적 민첩성, 손의 섬세함과 악력,
심폐 지구력, 그리고 정서적 회복 탄력성과 사회적 연결은 모두 독립적이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 수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5분이라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연습을 하고, 하루 내 새로운 뉴스 기사를 하나 읽어보고, 평소에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마시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비결이나 독립적인 삶을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사상으세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80세 이후에도 여전히 아름답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5% 안에 드는 놀라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최고의 나날을 만들어 가세요.